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들, 즉 어찌 보면 이 약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강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입니다. 조직입니다. 이들은 이 개인에게 자꾸 희생을 강요하고 너가 참어라, 너가 배려해라, 너가 이해해라, 그냥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약자, 피해자들을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집단입니다. 이게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이 어떤 댓글에 좋아요 추천 수가 무려 232개입니다. 그리고 답글이 15개가 달렸는데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이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지? 근데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봤어요. 이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왜 싫을까?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말에는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존중한다. 우리는 함께 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느낌보다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너가 참어라, 너가 희생해라, 너가 양보해라. 설령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도 너가 대신 이 돈을 갚아야 된다. 연대의식을 갖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그런 거죠. 누군가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플 때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누구 나쁜 사람한테 맞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제 말은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땐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때로는 이 말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 사람의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도박을 했어요. 오빠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여동생이 사채빚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사실 흔들릴 뻔하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너가 끝까지 책임지고 연대의식을 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드러 패요.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두드러 패고 자식들을 매일 두드러 패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지가 두드러 패도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얼마나 잔인해요. 가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평온한 공간이에요. 가족이라는 곳은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심장을 아프게 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은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자기가 먼저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떤 개념을 먼저 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가족의 어떤 본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도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삶을,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요구하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재산이 다 빠져가지고 거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의 어떤 삶도 있잖아. 이 사람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이 가족의 잘못된 행위와 이 가족의 잘못된 어떤 범죄, 문제, 이 정신적인 어떤 잘못된 걸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어떤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댓글이 주는 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족은 이 한 개인이 여기서 행복하게 쉴 수 있고 같이 위로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고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족인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가족을 상처를 주고 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한 개인의 삶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가족이 아니다. 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족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 아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이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강요, 피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마치 응당 그런 거잖아요. 며느리가 응당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매일 가슴속에서 울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마치 내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사람이 가족이니까 동등한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이 아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댓글도 괜찮았어요. 두 번째 댓글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도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 말도 엄청 싫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한 게 맞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찌됐든 이 부모라는 것은 가해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피해자 관점이에요.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한테 어릴 때 욕하고 두드려 패고 내가 어린 시절 부모 노릇 잘못했지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했을 때 이 피해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 형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나는 그냥 병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 안 한 건가?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기면서 더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자는 그런 나쁜 잘못된 말과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를 계속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계속 그냥 했을 뿐이다. 뒤늦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은 변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힘이 있는 사람들, 이 가해자 관점에서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서 마치 이 피해자, 이 약자들의 희생과 배려와 이해와 고통을 때로는 요구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일지도 모른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정말로 당연한 말이 아니고 아주 잔인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잔인한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따 당한 아이에게 네가 왕따 당할 짓을 해서 왕따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에게 다 너가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성추행을 당하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철저히 가해자십니다. 마치 당한 이 피해자의 어떤 인권, 이 사람의 고통, 아픔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마치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관점에서 합리화를 하게 되어 버리면서 마치 피해자가 당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내가 멍청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처럼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말 뜻에서는 아주 위험한 인간의 잔인한 어떤 이기적인 가해자 심리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끔씩 이제 사장님들이 이런 소리를 자주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좋은 소리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장님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원을 저는 가족처럼 대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회사 어디에 다닐 때 항상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너를 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나와 너를 똑같이 생각해서 너를 나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한다라고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장님은 직원들을 정말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직원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노예처럼 이렇게 막 굴리는 걸 보면서 그분이 말했던 가족처럼,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다 뻥이고 다 사기였고 다 거짓이었구나. 이 말은 너는 내 가족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끝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종처럼 따라야 돼. 내가 어떠한 것을 강요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와야 돼. 왜냐면 너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죽은 신용이라도 죽어라 그러면 너는 최소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 위험한 어떤 이 논리처럼 우리 직원은 가족이다라는 것은 끝까지 이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강압적인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가족처럼 대한 사장들은 쉽게 너는 내 가족이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냥 가족처럼 잘 대해줍니다. 아니면 가족이 아니고 직원으로 대해주는 게 맞죠?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사실은요. 저는 저 사람을 정말로 소중한 나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직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가장 정직한 거지. 이 가족이라는 이 명목하에 이 사람을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을 시키는,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어떤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멘트. 이거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가끔씩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이 말은. 그래서 너는 끝까지 참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만 들어. 너는 찍소리도 하지 마. 다 너를 위한 거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 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불합리한 행동을 하든 어떤 짓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너는 끝까지 참고 견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희생을 해. 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제가 이런 심리나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뭐 악하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정말 성인 정도 뭐 예수님이나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만이 정말로 순수하게 그런 어떤 마음을 낼 수 있지. 인간은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은 진짜 극히 일부일 뿐이지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당장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좋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 그러면 저도 역시 당연히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도 결국은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어떤 행위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나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것은 사실 90% 이상은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참어. 이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깔끔한 사람들의 언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착한 너가 참어. 언니니까 네가 참어. 오빠니까 네가 참어. 야, 동생이니까 네가 참어. 장남이니까 너가 참어. 며느리니까 네가 참어. 이런 식으로 자꾸 누군가에게 참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잘잘못도 가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마치 착한 사람한테 참으라는 것은 이 말은 착한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언니니까 참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언니가 잘못했는지 동생이 잘못했는지 장남이니까 네가 다 희생해.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개념은 제가 봐서는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동등하게 행복해야 된다.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 5명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인생을 인당수에 빠지는 것처럼 자기 삶을 갖다 버리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서로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의 개념이다. 그래서 막 며느리니까 네가 참어, 시어머니가 네가 참어 이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너무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고 나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저는 더 명확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착한 내가 양심적인 내가 대화 잘 되는 내가 똑똑한 내가 차라리 참는다.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지 미리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죄인처럼 나에게 참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착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착해서 자꾸 참으라는 것은 결국은 평생 나는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도 난 착하니까 참아야 돼. 이게 결국 훈련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착해서 참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착해서 참아서도 안 되고 언니니까 오빠니까 참아서도 아니고 마치 동생이니까 내가 어리니까 참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다 동등한 관점에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나이하고 계급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이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건강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고 저 또한 알게 모르게 이 어떤 가해자 어떤 감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가해자를 옹호해주고 가해자를 대변해주는 심리에 때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자, 이 피해자들을 더 도와주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네가 그럴만했지. 넌 그냥 참어. 네가 해봤자 어차피 못 이길 텐데 너는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 회사 잘 나갈 수 있어. 너만 희생하면 우리 집 아무 이상 없어. 그냥 네가 모른 척하고 참어.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가족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피해자들을 자꾸 참게 해주는 거, 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편해지고자 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능이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럴듯한 좋은 말로 포장되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 또한 그런 말들을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가르쳐 주거나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